9월 24일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유럽 축구는 표에 데이터표에 보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내 야구는 잘 당첨됐죠. 이미 국내 야구는 벌써 당첨됐습니다. 삼성 전반 말 쪽으로 갔는데 SSG 역배랑 전반 9대0과 끝났죠. 됐고 SSG는 적중 특례됐습니다. 그래서 2.1배 정도 될 거예요. 한 폴더만 했어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100% 올인이었죠. 계속해서 연승 이어가 봅시다. 오늘 메이저리그도 오전에 2.5배, 7.7배 전부 다 당첨됐어요. 오늘 해가지고 이제 3연승 가봅시다. 자, 애틀란타와 워싱턴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애틀란타는 엘더 나오고 워싱턴은 알바레즈 나옵니다. 엘더 얘가 정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후반기 때 지금 6경기 중에서 최근 6경기 중에서 5경기를 QS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7이닝 1자책점 좋아요. 상대전도 양호하고 그죠? 알바레즈 얘도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가 4번째 선발이었는데 역시나 4번째 선발에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통 한 3번째나 4번째쯤 되면은 한 번씩 무너지는데 신인들이 3.1이닝 4실점 매치 전에 무너졌어요. 매치가 왼손 투수로 잘 못 치는데 알바레즈 왼손 투수인데도 매치한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신인 투수들은 한 3번째나 4번째나 무너집니다. 보통 무너질 때 돼서 무너진 거고, 알바레즈 연속적으로 무너질까요?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바레즈 또 이번에 또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애틀란타 지금 10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엘더가 최근에 너무 좋아요. 2022년도 정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최근에. 그 이유는 얘 싱커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싱커 42% 하는데 땅볼 뷰 늘리면서 맞춰 잡는 투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애틀란타 이기면 수입전이긴 한데 최근 기대를 봤을 경우에 지금 애틀란타가 전혀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틀란타 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알바레즈가 직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무너질 것 같아요. 최근에 애틀란타 점수 잘 내죠. 그리고 워싱턴 애들도 자타자들이 잘 치기 때문에 엘더가 한 2, 3년 정도만 준다면 충분히 오버 날 것 같습니다. 9.5 오버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 신시내티, 샌디에고와 미러키. 샌디에고는 시즈 나오고 미러키는 패트릭 나옵니다. 패트릭부터 말씀드리면 얘 지금 3일 휴식하고 나옵니다. 지금 4일 만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아마도 얘 이제 미러키는 포스트 시즌 확정됐기 때문에 시드 받았어요. 못해도 이번 시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4강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트릭 아마 얘를 데리고 갈지 안 들어갈지 좀 시험하는 것 같아요. 선발진은 이미 차있기 때문에 얘를 롱릴리프나 불펜으로 데려갈지 안 갈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일 쉬고 바로 나온 것 같고 건실하게 던져줍니다. 직전 경기도 4.1이닝 동안 2자책점. 아마 오늘은 한 길면 3이닝 정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시즈. 샌디에고는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치였고 시즈는 최근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직전 경기 6이닝 동안 4실점. 얘가 근데 기복이 좀 심해요. 기복이 심한 투수고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샌디에고가 4연패 미러키 3연패예요. 양 팀 다 그렇게 승에 목마른 그런 팀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시드 샌디에고는 아무리 잘해봐야 시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드 따는 게. 쟤는 샌디에고가 몇 위라면 지금 5등이에요. 5등. 근데 6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2등까지랑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4번 시드 하면은 홈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 포스트 시즌을 그래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 경기는 미러키 그래도 미러키보다는 샌디에고가 조금 더 동기부여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러키는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 크게 승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 샌디에고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샌디에고 수입전이지만 샌디에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티모어와 템파베이. 볼티모어는 웨일스, 템파베이는 바즈 나옵니다. 이 두 팀 다 가을 야구랑 전혀 상관없는 팀이고, 웨일스 얘 신인급이고 지금 얘
2경기 연속으로 QS 해주고 있고 3경기 연속으로 5이닝입니다. 잘 던져주죠. 3번 나왔는데 3번 다 웬만큼 잘 던졌어요. 17.2이닝 동안 휘비 0.6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이닝이 작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오는데 뭐 이닝이 작다고 해도 운이 좀 많이 따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제 하드히 수치가 50%예요. 2개 중에 1개는 95마일 이상의 타구를 맞는데 휘비 0.6이다. 뭐 포부를 적게 줘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안타를 너무 적게 맞았어요. 후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죠? 뭐 체인지업 잘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 정도에 이제 4번째 등판이라서 시린 4번째 등판이라서 한 번 정도 맞을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바즈 뭐 전반기까지는 좋았는데 후반기 들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전 경기 5이닝 무실점 잘 막았고 뭐 공 빠르고요. 회전수 좋고 아무래도 뭐 볼티모어 웨일스보다는 바즈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템파베이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와 피츠버그. 신시내티도 5연승이 끝났어요. 어제 제가 피츠버그가 이길 거라고 했죠. 역배 신시내티 이겨야 되는 경기지만 피츠버그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역시 피츠버그가 이겼습니다. 오늘 이제 연승이 끊긴 경기고 신시내티 지금 얘는 가을 야구가 지금 4롤판이에요. 신시내티가 8인데 6위 매치랑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매치, 애리조나, 신시내티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갈 거예요. 누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신시내티가 막판에 5연승 하면서 바짝 따라갔는데 오늘 경기 또 피츠버그가 졌단 말이에요. 선발이 더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등판한 상대 투수는 스킨스예요. 신시내티는 그린이고 그린은 직전 경기 완봉승했습니다. 뭐 완봉승 2번 연속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완봉승 하고 난 다음 등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금 난조를 겪습니다. 그림도 얘 투피치거든요. 쌀보리 투수입니다. 포심 54%, 슬라이드 35%.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공이 제일 빠르긴 한데 메이저에서 단조롭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아마도 포심 타이밍 맞추고 들어가겠죠. 눈 감고 휘두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피츠버그랑 신시내티랑 같은 지구예요. 아마 같은 지구라서 피츠버그가 신시내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경기는 스킨스의 호투를 보고 피츠버그 프렌 쪽으로 그리고 언더오버는 양 투수 다 웬만큼 상대 투수 타선을 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어한다고 보고 7.5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가 마지막 30경기에 진짜 불꽃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10경기 중에서 9경기 이겼고 최근 또 이거 한 5연승인가 하고 있어요. 얘들 미쳤어요. 그와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7연패 중입니다. 얘들 같은 지구인데 원래 차이가 한 7경기 차이 났어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연패에 빠집니다. 저 디트로이트 팀은 젊은 선수들 위주라 가지고 연승은 연패 흐름을 심하게 많이 타요. 심하게. 사실 연패 저번에도 시즌 중반에도 한번 연패 흐름 9연패까지가 타고 했었거든요. 다시 살아났었는데 다시 또 연패 타고 있습니다. 스쿠발라한테도 지고 어제 경기 2대0으로 이기다가 역전패 당하고 클리블랜드한테 이 경기 지게 되면 와 가을 야구 거의 간다고 봤던 팀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지금 클리블랜드 5등, 디트로이트 6등, 7등이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 지면은 디트로이트 잘하면 7등으로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지는 흐름이에요. 선발도 바이비가 최근에 좀 좋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6이닝 동안 1자책점 3진 8개 잡으면서 디트로이트를 막았어요. 한번 플러티도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를 막았는데 5이닝 1자책 근데 4볼넷 주면서 좀 꾸역꾸역 막은 감이 있어요. 이거 타선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흐름이 더 좋아요. 디트로이트는 지금 축구단 수준입니다. 10경기에 24점밖에 못 뽑았어요. 한 경기에 뭐 3점을 못 뽑는다는 거 아니죠. 7연패고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번 경기 지고 내일 경기에서 수입을 면하냐 못 면하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 7.5 언더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필라델피아는 루자르도 나오고 마이애미는 웨더스 나옵니다. 양 투수가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둘 다 왼손 투수고 공이 빨라요. 근데 루자르도는 공이 빠른데 직구보다는 스위퍼랑 체인지업 적극적으로 하는 투수고, 웨더스는 확실히 직구 후위로 승부한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루자르도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는데 27.2이닝 동안 10실점 괜찮죠? 괜찮게 던지고 있고, 상대전 뭐 소소합니다. 그저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수는 기복이 좀 심해요. 예, 막 2경기에 20점씩 주고 막 그랬습니다. 최근에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4경기 연속으로 6이닝 던졌다는 건 한 번 정도 기복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웨더스, 이 투수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다듬어진다면은 루자르도보다 좀 더 잠재력이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거 딱 보면 힘도 좋게 생겼고 공도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 지금 마이애미가 7연승 중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극정배긴 한데 3연패고, 필라델피아는 이미 그 확정 지었어요. 얘들 거의 그 이번 시드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크게 승패 연연할 정도는 아니에요. 1승만 더 하면은 2등 확정이라서 이 경기 의외로 마이애미 역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은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다만 마이애미가 왼손 투수공 겁나게 못 쳐요. 661이죠. 근데 필라델피아는 740이에요. 마이애미는 왼손 투수공 못 친다. 그게 조금 걸린다. 하지만 그래도 마이애미 역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음 경기 양키스와 화이트삭스, 둘 다 뭐 자완 투수인데, 뭐 화이트삭스는 뭐 지금 불펜데이에요. 그래서 제 투수는 큰 의미가 없고, 양키스의 상위 타선에서 저지 빼고 대부분 다 좌타자라 가지고 처음에 오프너가 좌투수로 나온 것 같아요. 프리드 계속 헤매다가 최근 시즌 말미에 이제 에이스 모두 장착하고 나타났습니다. 직전 경기 7이닝 13K 무실점 잘 던졌죠. 아마 이 경기, 오늘 경기도 양키스가 지다가 9회 이제 끝내기로 3대2로 역전승 했는데, 이 경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프리드 강력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이고, 다만 화이트삭스가 우투수 상대로는 거의 꼴찌인데 좌투수 상대로 한 16등 정도 됩니다. OPS가. 그게 조금 변수긴 하지만 좌투수 상대로 1등은 양키스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화삭도 점수 낼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프리드 던지는 거 보면 점수 크게 줄 것 같진 않다. 그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와 보스턴, 토론토는 슈어저 나오고 보스턴은 크로시에 나옵니다. 슈어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직전 경기 0.2이닝 동안 홈런 2방 맞고 7점 줬습니다. 0.2이닝 동안. 그것도 캔자스 시티한테, 그 빈타이 허덕이는 캔자스한테 0.2이닝 동안 7점 줬어요. 상태 안 좋죠. 이 투수 뭐 일단 직구 후속이 많이 줄어들었고, 회전수도 2400에서 2300 떨어졌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빠지고 있어요. 점점 홈런 허용이 너무 많고, 배럴 비율이 하위 1%, 땅볼 비율 하위 1%.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공 떴다고 하면 넘어갑니다. 제 문제예요. 최근에 계속 맞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셰 지금 7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고 3연속 QS 해주고 있고 상대전도 야구하고, 그죠? 얘들 지금 토론토가 지금 1위긴 한데 양키즈를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오늘 양키즈가 잡아버리면 양키즈가 1위 돼요. 토론토가 2위 되고 동률이지만. 근데 얘들이 양키즈가 1위, 토론토가 2위, 누가 1위가 되고 누가 2위가 되든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시드를 못 가져요. 같은 집으로서. 시애틀이 어부지리로 지금 3등에도 2등으로 시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보스턴은 지금 얘도 확정을 못 지었어요. 지금 4등이긴 한데 아직까지 살짝 애매해요. 동기부여가 보스턴도 있습니다. 이 경기에 선발로 비교해보면 뭐 크로시가 좀 더 안정적이다. 슈어저는 점점 떨어지는 그 하락세고, 크로시는 뭐 꾸준하다고 봐야 되고, 이 경기는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롬과 브래들리, 텍사스는 확정됐어요. 나가리 되는 거.
어제부로 확정됐고 8연패 당했고, 텍사스 보자 하면 좀 롯데 같습니다. 어떻게 뭐 켈리도 데려오고 했는데 불펜도 보강하고, 근데 데려오고 나서부터 계속 치고 있으니까 참 롯데 같아요. 어쨌든 텍사스 나가리 됐고, 오늘 디그롬 나오는데 디그롬도 최근 좀 안 좋아요. 직전 경기 5이닝 5자책점,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홈런 맞고 있고, 3경기에서 맞은 홈런이 5방, 3경기에서 17.1이닝 동안 11실점. 점수 많이 줬죠? 많이 줬어요. 브래들리 얘도 트레이드 되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퐁당퐁당 정도 해줬는데, 얘 와가지고는 뭐 퐁당당당 퐁당당당 뭐 이런 식이에요. 직전 경기 4이닝 7자책점, 그리고 3경기에서 15.1이닝 동안 14자책점. 더 안 좋죠, 디그롬보다. 둘 다 안 좋다. 투수들이 둘 다 좋다고 보면 되고, 다만 팀 분위기는 텍사스가 더 안 좋아요. 이 경기는 뭐 텍사스 극정배긴 한데, 뭐 텍사스 극정배를 갈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간다면 미네소타 역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컵스와 매치 경기입니다. 컵스 보이드 나오고 매치는 통 나와요. 자, 컵스도 진출은 확정됐어요. 아마 얘도 뭐 2등은 절대 못하고 3등 아니면 5등일 것 같은데, 3, 4등은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일단 매치는 아직까지 진출 확정을 못했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매치가 훨씬 높아요. 매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예요. 6, 7, 8등 중에 한 명 올라가는데 매치가 지금 6등이에요. 그래서 통 나요. 통. 얘가 이름이 조나통이다. 존나통이더라. 존나통. 이름 까리하죠. 얘가 존나통인데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8K 무실점이었어요. 이제 투구에 조금 눈을 뜬 모습입니다. 3경기인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잘 던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매치는 왼손 투수공을 조금 공략 못합니다. OPS가 오른손은 781인데 왼손 투수는 696이에요. 거의 90 가까이 차이 나고, 그리고 보이드가 다만 얘가 최근 믿을 수가 없어요. 점수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방어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2점대 3점대 떨어졌고, 그죠? 상대적으로 그저 그렇고, 이 경기 컵스가 지금 4연패 중인데 동기부여 차이로 선발은 그래도 이름값으로 보이드가 맞긴 한데, 매치가 자투 상대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기부여가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경기라 아무래도 매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매치 푸른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다음은 천사와 캔자스 경기. 이 경기 패스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기쿠치 최근 2경기 좀 잘 던졌는데, 코렉 지금 5경기 연속 QS고 39이닝 동안 7자책점입니다. 예. 엄청나요. 예, 지금. 예, 뭐 구속도 평균이고 뭐 구종도 그렇게 뛰어난 구종이 없는 것 같은데, 하드 비율 되게 높단 말이에요. 48.8%, 하위 3%인데 방어율 너무 좋아요. 3.54. 운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투수들이 보통 그저 그런 이런 투수들 잘 던지고 뭐 패스트랑 체인지업 요걸로 완급 조절해서 던지는 투수들, 보드라인 피칭 하면서 완급 조절하면서 투수들이 강타선 만나면 좀 무너집니다. 기쿠치가 있는 천사가 최근에 완전 몰타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천사가 우투수 상대로 홈런 잘 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천사가 1 같기도 하면서 캔자스 최근에 1 같으면서 코렉이 너무 잘 던져서 애매해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와 다저스. 이 경기 재밌죠. 어제도 애리조나가 9회 말에 이제 끝내기 이겼습니다. 애리조나 진격의 애리조나입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에 애리조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선발 비교해보면 스넬이 최근에 2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경기 13이닝 무실점, 삼진 23개. 엄청나요. 체인지업이 엄청 좋아졌고, 그죠? 넬슨도 다만 12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기 선발로만 비교해보면 다저가 좀 더 앞서는 건 맞고, 방망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애리조나 치는 거 보면. 다만 애리조나는 뭐 좌투수 공을 살짝 못 쳐요. 살짝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우투수 좌투수공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근에는 좌투수공도 곧잘 잘 칩니다. 744랑 767 많이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 경기 애리조나가 역배긴 한데 지금 애리조나는 6등 싸움에 4화를 걸고 있어요. 선수 다 팔고 나서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쟤네들은 소 팔고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축사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쟤들 엄청납니다. 지금 다 팔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 흐름이 너무 애리조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경기 다저스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다면 애리조나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넬슨도 웬만큼 던져주고 있고 은근히 상대전 다저스 전에 건실하게 던져줬어요. 오히려 스넬이 애리조나 만나면 조금 고생을 했고 이 경기 애리조나 갈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좀 무섭죠. 자, 시애틀과 콜로라도, 시애틀 카스티오 나오고 콜로라도 고전 나옵니다. 시애틀은 아마 이 경기 잡으면 이번 시드 확보할 거예요. 지금 토론토랑 뉴욕이 양키즈가 같은 지구라서 시애틀 3위만 해도 시드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 잡고 내일 경기까지 콜로라도 잡으면 시애틀은 일단 가려고 오늘 확정 지었고 자가 지구 우승하면은 시드 거의 확보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경기만 잡으면은 이제 시드 확보인데 이 경기 잡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죠. 콜로라도 뭐 전위를 상실한 상태고 어제 경기도 다 이긴 경기 막판에 이제 주자 1수 3루 2루타 맞아가지고 시애틀을 이겼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든이 최근에 괜찮게 던져주고 있어요. 두 경기 연속으로 QS. 하지만 어디까지나 뭐 얘도 퐁당퐁당 하는 투수고 직전 두 경기 잘 던졌으면 이번에 못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스티오가 문제인데 얘는 기대 방어율이 4.2 정도 돼요. 근데 실제 방어율 3.63이죠. 그 짬밥도 한다는 겁니다. 얘 유일하게 그 시애틀 선발 중에 그 30대인데 다른 우랑 길버트랑 커비 얘 전부 다 20대거든요. 20대 초중반. 큰형님이고 그야말로 그냥 위 관리하면서 짬밥도 해주는 형님인데 하드 비율도 높고 그죠? 그리고 구속도 그래 빠르지 않습니다. 94.9마일이에요. 최근에 정말 잘해주고 있고 배럴은 참 불량한데 이 경기 그래도 지금 카스티가 한 번 맞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애틀이 이기지 않겠나 싶어요. 기세 때문에 시애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갑습니다 해병님. 그리고 샘프랑 세인트 샌프란시스코 브루베이커 나오고 세인트는 그레이 나와요. 어제 세인트가 대역전승을 했죠. 근데 샌프도 크게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끝나고 다음 마지막 경기 또 홈 경기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던지고 하는 것 같아요. 브루베이커 얘는 길면 3이닝이에요. 불펜에서 3이닝 던진 적이 있고 그럭저럭 던진다 보시면 되고 소니 그레이 얘는 계속 해가지고 최근에 5이닝 이 당시는 무조건 책임져주는 투수. 9월 8일날 샘프 상대로 5.1이닝 동안 3자책점 이렇게 했고 이 투수는 스위퍼랑 커브가 상당히 좋아요. 천상계입니다. 그리고 직구 구속은 느리지만 회전수가 2500입니다. 좋고 그래서 좀 끊기는 날은 못 쳐요. 근데 올 시즌에 그레이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죠? 잘 칠 때는 스쿠바 리저나들이랑 만나도 잘 안 찝니다. 근데 못 던질 때는 막 7점, 8점씩 줘요, 이제. 그래서 조금 기복이 있지만, 그래도 샘프의 브루베이커보다는 세인트가 좀 낫지 않나. 세인트 수입전이에요. 근데, 홈에서 샘프 마지막, 수입 당할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주력으로 데려가기는 조금 힘든 경기라고 봅니다. 애슬레틱스와 휴스턴. 애슬레틱스는 세베리노 나오고, 휴스턴은 브라운 나옵니다. 자, 세베리노, 브라운. 지금 휴스턴은 지금 전반 중반기 다 벌어갔던 거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지금 7등입니다. 7등. 지금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휴스턴이 한 게임 차로 뭐 5등, 6등, 7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 지면 휴스턴 정말 위험합니다. 꼭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브라운 정말 압도적으로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최근에 가장 기복 없는 투수는 지금 사이 영상 후보가 3명이라고 하면 아메리칸 리그에 스쿠발, 크로셰, 브라운인데 스쿠발과 크로셰는 최근에 조금씩 자빠라지고 있는데 휴스턴의 브라운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콜스 해주고 있습니다. 그 7경기 동안 던진 이닝이 44이닝이에요. 44이닝 8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엄청 잘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휴스턴이 다 모든 선발들 다 무너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브라운까지 무너지면 휴스턴 그냥 가려고 못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기 브라운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웬만큼 던져줄 겁니다. 애슬레틱스 젊은 타선이 좀 무섭긴 하지만 브라운 정도라면은 6이닝 이상의 2실점 이하 정도로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베리노 얘도 최근에 좀 후폭이 좀 많이 심한데 특출나게 뛰어난 구조가 없어요. 지표 자체가 전부 다 고만고만합니다. 공은 좀 빠른 편이고. 근데 뭐 저런 투수들이 한 번씩 걸릴 때는 뭐 이런 투수를 요걸 드리면 지올리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올리토, 세베리노 막 이런 애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던지는 애들. 배신 막 이런 애들. 그런 류 애들이 끌키면 무섭죠. 이 경기는 어쨌든 휴스턴이 최근에 방망이가 너무 안 좋고 그죠? 4연패 중이고 이 경기 되게 조심스럽게 할 거고 아마도 9.5 기준이라면 아무리 애슬레틱스 구장이 시범 경기 구장 뭐 마이너리그 구장이라서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9.5라면 언더 가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9.5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고 승패는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휴스턴이 맞는데 배당이 갈 수 있는 배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 배당이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배당이 1.58 브라운이 나오는데 1.58 애매해요 이 배당 그죠? 제가 4연패인데 꼬시는 배당 같기도 하고 9.5 언더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15경기 다 했고 다 맞추고 있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나요? 아이고 롯데야 참 삼성을 응원하는 제 마음 미어졌습니다.